대통령 탄핵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 열기가 뜨겁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민들도 내일 탄핵안 통과를 외치며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정권 퇴진 여수본부 관계자로부터 꺼지지 않는 촛불의 의미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창출에 나섰는데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장기 파업에 참여했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내일부터는 각 노선의 철도 운행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들도 촛불 집회에 동참하며 탄핵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문영철 기자, 집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순천에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엔 모두 200여 명의 시민들이 저마다 촛불과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이번 집회에는 대형 횃불까지 등장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느 때와 같이 새누리당 해체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해상과 소속 국회의원 122명의 의원직 상실을 선언하는 국민 판결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서 가장 강조했던 건 역시 탄핵안 통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또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결단이 불과 1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통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일 순천에서는 촛불 집회가 계속됩니다. 시민들은 다만 국민의 대리인을 자처한 국회의원들이 주권자들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주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촛불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표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광주에서도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지역 지방 의원들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가 탄핵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체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는 12월 9일 반드시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 시민단체와 각 정당이 모집하는 탄핵버스는 진작 접수가 끝났습니다. 박보김 씨도 생업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가 제대로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고 또 지루한 시간의 싸움이 될 것 같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즐거울 것 같고요. 그 즐거움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버스에 오를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가운데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 가결 의지를 다질 예정입니다. 광주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광주시당사와 유스케어에서 생중계되는 국회의 탄핵안 표결 처리를 시청한 다음 오후 6시부터 광주 금남로에서 시국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탄핵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서울 여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철도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코레일 노조는 오늘 5개 지역 본부별로 회의를 갖고 성과 연봉제 저지를 위한 쟁의 상태를 유지하되 내일 오후 2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선과 경전선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도 조금씩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에서는 모두 248명의 조합원이 철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역 내 민심도 국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촛불 집회를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지역민의 반응과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정권 퇴진 여수본부 조종섭 공동상임대표를 김종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역에서도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여수에서 촛불 집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수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지난 11월 2일 제1차 시민대회 이후 좀 5차례 열렸습니다. 장소는 이제 구 여천건, 구 여수건 이렇게 이제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대회 때마다 3천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문도에서도 박근혜 퇴진 거문도 주민인 실국대회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 도보행진과 문화행사 등 집회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회 참석해 보시니까 시민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성숙도, 그다음에 염원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980년도 민주화운동 그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우리 부모들께서는 가능하면 좀 앞서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지금의 부모들은 함께 같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좀 경험을 강령에서 좀 교육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회 때 가장 크게 좀 제가 기억에 남는 기억은 그 여중생이 이렇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고 엎어진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겠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집회장에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다른 어른들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장면이 지금도 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네. 내일 그 박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가결과 부결에 따라서 집회 양상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당연히 그렇죠. 탄핵 결의는 당연히 5천만 국민의 어떤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의가 찬성된 이후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회 양식도 토론 문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강경 문화가 더 확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성숙한 집회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이 연일 화제인데요. 반면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해외 언론을 접해서 보는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의 수준, 뭐 이런 수준은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 개인의 어떤 국회가 아니라, 그리고 정치 집단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들의 대의기구로서, 국민들이 회의를 하는 국민의 회의기구로서 국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그런 국회가 됐고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뜻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여수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그 일념이 지금도 맨맨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도 이제 좀 바꾸고 건강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양시가 LF 아울렛의 등록 신청 잠정 보류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최근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LF 스퀘어의 개점을 보류해 줄 것을 순천시 상인회 측에서 요청해 왔다며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습니다. 광양시는 그러나 개점 보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오는 12일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역협력계획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만간 등록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철강과 석유화학, 조선 분야의 신산업군의 국비 지원이 확정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뿌리기술지원센터 등 5건에 141억 원, 대체 산업으로 우주항공과 에너지 분야에 31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 관련 산업에 투입합니다. 이 밖에 침체에 빠져 있는 조선업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형 특화 선종 개발에 국비 지원이 확정되는 등 경제과학 분야에 모두 56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는데요. 앞으로 성과가 기대됩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8%가 넘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정책을 근간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발굴해가지고 상담 및 알선을 통해서 금년도 도내 505개 업체에 대해서 941명을 취업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경기 불황과 국내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청년 실업률 해소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 이 시기 정도에는 많은 기업에서 구인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학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거의 구인 요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산업의 이제 경기 침체로 우리 지역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대량의 이제 실직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전남형 고용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이라든가 취업 서비스, 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전 분야를 연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도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와 인력 양성기관인 폴리텍 대학과도 연계해 일자리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우선 뽑아주는 지역 할당제 도입도 주장합니다. 대기업에서 이 지역 출신들을 인재를 할당제로 도입한다면은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전라남도가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고용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의원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설명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에 실시될 여수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오늘 14일 설명회를 열고 예비 후보자의 자격과 등록 신청, 선거법 위반 사례 안내 등 공정선거 사전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달 30일 시작되면 예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선관위 신청 후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순천문화읍성 달빛 야행이 문화재청의 2016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8월 순천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린 순천문화읍성 달빛 야행이 전통문화유산과 근대문화유산 간 연계 프로그램이 우수할 뿐 아니라 도시재생과 문화재 활용을 접목한 새로운 모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천문화읍성 달빛 야행은 내년에도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여수 지역의 수익형 호텔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 박람회장에서 내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엑스포 유탄마리나는 지상 24층 389실 규모로 전객실 바다 조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장 인근에 들어서는 베네치아 호텔도 여수 지역 교통 요지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분양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 속에 안정적인 객실 가동률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는 이 같은 분양 호텔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3년 만에 인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는 1,350원, 농어촌 버스는 1,300원, 중고생은 1,000원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며
평균 10.66%의 요금 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또 앞으로 2주 동안 각 시군을 통해 공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21일 인상안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0여 곳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8곳의 종교시설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순천과 여수가 각각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과 고흥에서는 각각 1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3,5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가까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